네, 여러 가지 인간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뭐 잘 알아야 합니까? 네, 뭐 따로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잘 알아야 하는 거는 모르겠고요. 이런 정도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은 기본적인 소양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개념은 네, 하나의 요인이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생을 거쳐서 일어나는 변화다. 거기에는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어떤 크기의 변화, 양적인 확대를 이야기한다면 성숙이라고 한다는 것은 네, 어떤 신체와 심리적인 변화, 어떤 질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은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서 네, 개인의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인간 발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고요. 성장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발달을 한다. 그 순서를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머리 쪽에서 다리 쪽, 중심에서 말단. 네, 그리고 이게 계단식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발달을 한다. 네, 근데 이제 시기와 속도는 각각의 나이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각각 다르지요. 어렸을 때는 어떤 뭐 키가 커가는 것이 키가 크고 체중이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 학업적인 문제, 다른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 시기와 속도는 개인차가 있다. 이 인종이나 성별,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연관성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인자가 아니라 다양한 인자들의 상호작용으로 결정이 된다. 자,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프로이드 박사님이시죠. 이 프로이드 박사는 프로이드 이론의 가장 기본은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그 사이에 프리컨셔스라고 하는 전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건 빙산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제 무의식에 해당하는 슈퍼에고, 에고, 이드가 되겠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이드라고 하는 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본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가지고 있죠. 본능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보상과 즐거움, 그리고 외부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성적인 욕구가 프로이드가 주장한 가장 중요한 이드의 본능이고요. 그래서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슈퍼에고라고 하는 것은 초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드와 에고, 이드와 슈퍼에고, 슈퍼에고는 도덕적인 가치, 동정심으로 이들을 제어합니다. 자,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본능적으로 이드는 먹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드는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슈퍼에고는 니게 아니니까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드와 슈퍼에고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이드와 슈퍼에고를 누가 중재를 해야 합니까? 네, 바로 자아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것이 서로 중재와 타협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드 이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만 슈퍼에고는 언제부터 생긴다? 네, 6살 이후부터 생긴다. 그렇다면 5살까지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6살이 넘어서면서부터 건강한 슈퍼에고를 가지게 되면 건강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의 주요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정신적인 에너지는 에로스,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어떤 성적인 에너지, 생명 유지 발전을 위한 종족 보존의 본능이다. 그 다음에 타나토스, 공격성. 이게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타노스가 타노스의 어원이 바로 이 타나토스입니다. 이게 공격 본능, 파괴 본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성적인 본능 에너지로 리비도를 얘기를 한다.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달 단계마다 과업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과업을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가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너무나도 이렇게 어떤 성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약간은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프로이드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다음 단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특정 단계에 고착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드 발달 5단계론을 보면 많이 들어보셨죠?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라고 넘어가게 되는데 1단계는 구강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네오네이탈이라고 얘기를 하면 한 살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시기에는 모유수유가 입을 통한 욕구 충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에 제대로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면 공격적 의존적인 성격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2단계는 보통 3살까지 이때가 무엇입니까? 기저귀를 뗄 때죠. 그렇기 때문에 배설을 통한 어떤 욕구 충족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에 너무 기저귀를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결벽증이나 파괴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 3단계가 이제 남성과 여성을 알게 되는 한 3살에서 5살 정도가 되는데 이때가 이제 성정체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엘렉트라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경솔하거나 과장하거나 어떤 유혹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때는 내가 남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여성들에 있어서는 남성이 되지 못한 어떤 그런 좌절감, 실망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했는데 현재 이론과는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령 전기와 초등학생기를 거치면서 이때는 아주 착한 시기, 그래서 잠복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이성보단 동성 친구가 훨씬 좋아요. 그러다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생식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혼란의 시기이죠. 네, 이것이 프로이드의 발달 5단계론입니다. 프로이드는 이 단계에서 각 단계에서 성취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설명으로 다른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은 인간 발달을 어떤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그런 공로는 분명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을 비판하고 나선 사람이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극단적이다. 이게 어, 너무 단순하고 극단적이다. 그래서 8단계로 확대를 했고요. 이게 성적 욕구가 100%는 아니다. 이것이 외부와 상호작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성취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랑 부정적인 결과가 적절히 상호작용, 그래서 완전히 한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조화가 이루어서, 그래서 이 사람의 8가지 단계가 신뢰불신, 자아통제 수치심, 주도성 죄책감, 근면 열등감, 정체성 혼란, 친밀고립, 생성침체, 자아통합 절망, 뭐 이런 어떤 8가지 단계로 휴먼 디벨롭먼트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프로이드에 없었던 요 6, 7, 8단계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그러한 단계들을 계속 가져가게 된다. 1단계는 뭐 구강기와 마찬가지로 신뢰와 불신, 유아의 욕구는 신뢰냐 불신이냐. 그래서 이것이 신뢰가 이기거나 불신이 이기거나 딱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 신뢰 70%, 불신 30%뭐 이런 어떤 상호작용, 네, 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성 수치감 마찬가지로 혼자서 배변을 가릴 수 있는 배변 훈련에 대한 이야기고요. 주도성 죄책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금년 열등감, 네, 학령기 때 어떤 자아의 성장 시기, 그리고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인정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 네, 정체감과 혼란, 네, 이거는 청소년기란 거를 당연히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초기 성인에서는 친밀 고립, 이때는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자기와 타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융합되어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 때는 사회적인 성취, 헌신, 네, 이런 것들이, 육아,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아통합과 절망기를 거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에릭 에릭슨의 8단계론이 되겠습니다. 피아제. 네, 우리 이런 이름들이 에릭슨이나 피아제나 이런 이름들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학원들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제한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피아제 학원 뭐 이런 데 다녀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정말로 인간 발달을 위한 되게 심리적인 그런 정서 발달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완전히 학원 교육으로 완전 정반대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피아제라는 사람은 인식론적 관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지 발달을 휴먼 디벨롭먼트에 접목을 시켰다. 그래서 애들의 사고 구조가 어른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능동적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탐색하고 적응하는, 네, 어디서 많이 봤어요? 네, 학원 팜플렛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이 피아제 상당히 학원에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기를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어요. 감각운동기는 이 시기에는 감각만이 유일하게 세상과의 소통 통로다. 전조작기는 이제 직관적이고 비가역적인 사고 그리고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네, 초등학생 이하의 조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들을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어떤 머릿속의 생각과 현실과를 혼돈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보존하고 서열화가 가능한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대부분의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 형식적인 조작기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조작을 넘어서 추상적, 논리적, 조합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이다. 네,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이제 감각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시기에는 감각을 가지고 노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전조작기를 거쳐서 구체적 조작기를 거쳐서 이제 성취를 해나가는 아무리 봐도 15살처럼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학업이라고 하는 발달을 이뤄가야 한다. 이게 이제 피아제의 이론이고요. 파블로프 하면은 종치고 개한테 먹이 주는 네, 바로 그 파블로프입니다. 이것이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자극과 반응, 조건 형성 이론이 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스키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화, 보상 처벌의 어떤 원리, 채찍과 당근, 네, 마슬로우 인본주의 이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연관된 책자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드릴 것은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디펜스 메커니즘인데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방어하는 것이냐? 우리 정신의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무의식적인 활동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자아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방어 기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요? 불안 감소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해서 항상성과 자존감을 지키게 만드는 기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스로 어떤 방어 기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하면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정상적인 정신기제를 가진 사람은 방어기제가 잘 작동해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겪으면 방어기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 문제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 성숙한 방어기제는 그럼 무엇이냐? 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타주의나 박애주의, 얼트루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자기의 어떤 약점과 불안을 숨기는 경우 우리가 이것을 이타주의나 박애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머, 네.
불편한 상황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웃음으로 승화를 해서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희화화하는 것. 네. 승화, 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용인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 내가 뭐 누군가를 두드려 패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체육관에 가서 샌드백을 치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승화가 되겠죠. 억제, 불편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밀어내는 것은 억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밀어내게 된다면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방어 기제의 예를 들어볼게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게 이제 전이죠. 화가 날 때, 딴 사람한테 이걸 전달하게 되는 것. 회사에서 화가 났는데, 야단을 맞았는데, 집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 승질을 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이가 되겠고. 해리라고 하는 건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분리해서 현실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게 해리. 프로젝션, 아마도 여러분들이 구조 활동하면서 환자를 태우고 오거나 병원에서 난리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투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기분이 나쁜 것을 병원에 와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지요. 그게 바로 이제 투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셔널라이제이션, 합리화,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고 이래서 저럴 수밖에 없고.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건 헬이랑은 좀 다른 게, 이것이 흑백 논리, 즉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은 놈,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나쁜 놈, 이런 어떤 흑백주의, 극단주의, 이것이 이제 스플릿이 되겠습니다. 리프레션은 아까는 이제 의식적으로 숨기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불편한 생각을 숨길 경우에는 이것은 비성숙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이크홈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런 인간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 발달 중에서도 특히 이제 소아 환자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정상적인 발달 단계, 그리고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어떤 과업들, 그리고 그 나이대의 어떤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또 보다 적절한 소아 환자 처치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의 이해는 절대적인 수치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3살이 할 수 있으면 2살에는 할 수 없느냐? 발달이 빠른 사람들은 2살에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연속적인 발달 단계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이 벗어난, 예를 들어서 5개월짜리가 걸을 수는 없는데 다리가 삐었다, 다리가 부러졌다. 뭐 그렇다면 그것은 아이가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다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벗어난 상황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소아나 영유아에 대한 학대, 뭐 본인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만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정신적인 발달 단계, 그리고 육체적인 발달 단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 플러스 심리적인 건강,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발달 단계에 대한 어떤 과업들에 대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고요. 심리적인 외상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 신생아 반사 이야기 드렸죠. 네, 비정상적인 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적절한 상황인식과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죠.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작년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영어나 이런 의학 용어들을 한글로 풀어 쓰지 않고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야만 나중에 실제로 일을 하실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드셔도 이러한 의학 용어나 이런 외국어 표기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